반갑습니다. 땡빠입니다. 오늘은 2월 17일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2월 17일이고요. 아침 이제 7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모두들 평화로운 아침, 행복한 꿈나라에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네, 정말 행복한 주말입니다. 오늘은 항상 이게 임신에 대한 주차가 바뀌는 때가 일요일이다 보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280대지를 한번 볼 거예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땡땡이가 21주차가 되는 때입니다. 한번 볼게요. 뒤집어 있네요. 이 녀석. 왜 뒤집어 있죠? 자, 오늘부터 우리 땡땡이는 임신 21주째를 맞았어요. 그래서 확실히 더 많이 커져 있네요. 모습이. 다양한 소리를 들으면서 내 신경세포를 점점 발달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어도 저녁이나 또는 퇴근해서 이제 저희 와이프한테 이제 인사를 하고 그러면 가끔씩 땡땡이가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태동도 이제 확실하게 느껴지고 있죠. 그걸 봤을 때, 이 녀석이 아빠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구나라는 게 너무나도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장시간 서 있거나 앉은 채로 똑같은 자세로 같이 있지는 말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참 태어나기 전부터 또는 태어나서도 참 이게 쉽지 않은 게 임신이고 이제 아이를 기르는 것 같아요. 이제 6월 30일이 우리 땡땡이를 만나는 그 예정일이고요. 133일 남았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기의 아기 한번 볼까요? 지금 땡땡이의 상태는 보니까 털이 자라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엄마가 이 이미지상에서는 이제 막 음악을 듣고 편안함을 느끼면 엄마도 이렇게 아이도 편안하게 느끼다라는 걸 아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21주차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신경이나 생식기 등의 세부적인 부분도 이제 발달된다고 합니다. 머리, 엉덩이 길이 16에서 18cm 정도가 되고요. 체중이 확실히 확 늘었네요. 그 전에 봤을 땐 250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300에서 450g 정도 발달이 된다고 합니다. 뇌신경이 발달하면서 사고력과 감성이 성장한다고 합니다. 신체 기관이 얼추 완성된 상태에서 이제는 세부적인 부분과 그 기능이 발달되는 시기라고 하네요.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엄마 기분이 좋은 것 같네 또는 지금 만진 이 느낌은 뭘까라고 이제 생각하거나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엄마가 이제 되도록 이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가능한 한 편안한 자세 또 편안한 기분을 느끼는 게 아이에게도 되게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에 보이는 것처럼 편안한 음악을 듣는 것은 엄마와 아기가 기분을 안정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걱정인 것이 요즘 태교를 스카이캐슬로 같이 하고 있어서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감수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걸 보고 있어서 좀 뭔가 다크한 느낌이 들어서 좀 걱정이긴 하네요.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생식기를 또렷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땡땡이는 굳이 생식기를 확인할 필요가 없죠.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리와 다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고 했으니까요. 아무튼 이제 뭔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정교해지겠죠. 얼굴, 생김새나 손가락이나 발가락 또 곳곳에 있는 피부나 이런 것들이 되게 다 정교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렷이 확인되는 거는 당연한 이치인 것 같고요. 피부는 이제 조금씩 지방이 붙으면서 발달이 된다고 합니다. 처음 한 2달 전에 초음파를 봤을 때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지금 거의 거죽이 없을 거라고. 이제 뼈막이 거의 보이진 않는데 이제부터는 좀 피부와 뼈이겠죠, 한마디로. 지방이 붙으면서 피부가 이제 조금씩 이제 좀 피부답게 보여질 것 같아요. 지방이 없어 투명해 보였던 그런 피부가 이제 조금씩 지방이 붙는 시기이고요. 검붉은 느낌인데 지방이 붙으면 투명도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지방이 약간 붙는다고는 하지만 피부는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고 하네요. 21주인 지금 시기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피부를 비롯한 여러 장기의 기능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생하지 못하고 유산되고 말지요. 따라서 결코 무리하지 않는 것은 물론 배가 당기는 것 같다면 바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아기를 위해서라도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면서 출산에도 문제가 없는 임신 37주 이후에
정기산을 맞이할 그때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세요 라고 하네요. 네, 전신에 솜털이 돋아나는 시기, 아까 이미지 보여주셨던 것처럼 피부에 털이 조금씩 나나봐요. 솜털이겠죠. 피부의 발달과 더불어 솜털이 몸 전체에 돋아난다고 합니다. 솜털이라고 하면 보통 얼굴에 보송보송 돋아나는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근데 아기는 얼굴뿐만 아니라 등이나 팔과 같은 몸 전체에 돋아난다고 합니다. 사실 솜털은 온몸에 다 있지 않나요? 털이 짙은 아기가 태어나는 건 아닐까라고 걱정하시는 엄마도 있을 수 있는데, 태어난 후에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빠진다고 합니다. 이 솜털은 뱃속의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가 아니라 전신에 돋아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기가 지닌 기능 중에서 쓸데없는 기능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역시 아이도 생명체고 하다 보니 자기 자신을 보호할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솜털, 엄마하고 아이가 되게 닮았네요.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근데 걱정인 것이 이 땡땡이가 너무 태동이 심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 말로는 태동이 심한 아이는 나중에 뭐 태어나서도 되게 좀 활발하다고 하네요. 근데 활발한 정도가 정도껏이어야 되는데 그 이상이 되면은 나도 좀 걱정인 거죠. 아직까지는 활발한 게 저는 좋아요. 이제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뱃속에 이제 땡땡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움직이고 있다는 거, 나 여기 있어요 라는 걸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게 뭐랄까 되게 나는 좋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나와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뭐, 자, 아빠를 위한 어드바이스는 보지도 않을게요. 딱 봐도 뭐 그냥 뭐 아이용품을 준비하라고 하죠. 다 필요 없어요. 엄마를 이해해주고요. 엄마를,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뭔가 좀 더 움직이고요. 아내가 뭘 원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정말 한 주 생각해보면 정말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좀 더 도움을 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시기 엄마랑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주차 때에는 아무래도 신체와 여러 기관이 발달하면서 활달한 움직임을 보이는 아기이기 때문에 좀 불쾌 증상을 겪는 엄마가 있다고 합니다. 일례로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잠을 자는데 아이가 너무 움직이니까 중간중간에 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게 좀 숙면을 취하지 못하니까, 아니어도 지금 배가 조금씩 불러와서 또는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커지니까 잠기를 누르거나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어도 불편한데 이제 태동이 있다 보니까 좀 잠도 많이 설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태동이 없을 때 아이 뱃속에다 대고 말을 걸면 아이가 또 깨더라고요. 그럼 또 움직이니까 저는 그게 또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또 엄마한테, 아내한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진짜 좀 자제해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되네요.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난다? 이건 또 뭘까요? 아하, 한밤중에 자고 있는 도중에 쥐가 난다고 하네요. 이런 증상은 이제 뭐 흔한 증상이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는 하는데, 혈액 속의 미네랄 성분이 변화하기 때문에 쥐가 잘 난다고 합니다. 이런 혈액 관련된 부분으로 다리에 쥐가 났을 때는 발가락을 잡고 발등 쪽을 잡아당겨 쥐가 난 다리에 근육을 늘리면 증상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쉬고 있을 때는 다리를 쿠션에 올려 높은 위치에 두거나 자기 전에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혈액순환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좀 다리를 많이 주물러 줘야겠네요. 변비와 치질이 잘 생기는 시기라고 합니다. 임신을 하면 호르몬이 변화하면서 변비에 걸리는 엄마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지금 아침마다 거의 요거트를 2개씩 먹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 물을 마셔 장을 자극하라네요. 하루 좀 자주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식사할 때는 뿌리채소류, 콩류 이런 것들 드시면 되는데, 어제는 콩나물이 그렇게 좋다고 해서 콩나물을 먹었는데, 적절한 운동을 해서 이런 배변 활동을 또는 이제 변비 해소에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빈혈 역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일어나는 거 또는 급하게 일어나는 거 정말 자제해 주시고요. 철분하면 보통 간 떠올린다고 하네요. 하지만 붉은 살코기, 굴, 바지락, 제첩으로도 철분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톳, 시금치, 콩, 소송채는 뭘까요? 잘 모르겠네요. 무말랭이, 청국장 등의 철분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은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동물성 식품이 보다 효과적으로 철분을 섭취할 수 있지만 물론 채소류도 오케이입니다.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함께 섭취하면 철분의 흡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청국장과 달걀찜, 시금치, 달걀 볶음 등은 간단히 만들 수 있는 메뉴로서
해초, 샐러드 등을 함께 먹으면 미네랄도 섭취할 수 있고 철분 흡수율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참 이 비면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증상이네요. 이제 임신 기간 중에는 정말 이건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알아두면 좋은 임신성 고혈압 증후군. 이건 전부 다 한번 읽어봐야 되나요? 임신성 고혈압 증후군에 걸리면 혈압이 높아지고 단백뇨가 나오며 부종이 생깁니다. 중증일 때는 아기와 엄마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 매우 중요한 병이죠. 임신 20주부터 출산 후 12주까지 사이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고혈압 또는 고혈압에 대한 단백뇨가 보이면 진단이 내려집니다. 일반적으로 최고 혈압이 140 이상, 최저 혈압이 90 이상일 땐 고혈압으로 봅니다. 원래 임신 전부터 고혈압, 비만, 당뇨병인 엄마는 이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쌍둥이나 새쌍둥이의 임산부, 양수가 기준치보다 많은 임신부, 35세 이상, 특히 40세 이상인 임신부도 발증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조건에 해당하진 않더라도 임신 중 급격히 체중이 증가하며 임신성 고혈압 증후군에 걸릴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의사로부터 아무런 주의사항을 듣지 못한 엄마는 균형 잡힌 식사, 양질의 단백질과 염분은 1일 10g 이하, 다양한 채소, 그리고 적절한 운동과 체중 관리, 충분한 휴식만 잘 지키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희 지금 와이프는 혈압이 기본 130 중후반이고요. 최저혈압도 90 이상인 경우가 허다해요. 근데 이게 조금 뭐랄까 착시가 있는 게요. 와이프는 원래 그런 좀 병원에서 혈압을 잴 때 좀 긴장을 하는 그런 게 있어서 항상 이 사람이 원래는 고혈압이 아닌데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나와서 혈압을 몇 번씩 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사실 수치상으로는 이건 뭐 근접할 수는 있지만 저는 걱정하진 않는데요. 혹여나 이게 이런 치수에 해당되는 부분이면 임산부님이시면 조금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좀 건강하게 아이 낳으셔서 기르셔야 되기 때문에 좀 엄마도 임산부님도 건강을 충분히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참 21주 저는 나날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좀 더 편하고 그럴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참 체크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네요. 엄마리아 어드바이스 식욕이 왕성한 정말 이 부분을 보면 정말 빡치는 것 같네요. 식욕이 왕성해졌으면 좋겠지만 위치 서비스를 켜시면 위치를 검색해 그릴 수 있습니다. 시리야, 널 부르던 게 아니야. 식욕이라고 했어. 식이라고 했어. 이 녀석아. 임신 중기는 입덧이 진정되고 어디 가요? 언제 진정되나요 도대체? 우리 와이프는 언제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안정을 되찾는 시기가 될까요? 네? 제발 김지영쌤이 알려줄까? 아무튼 정말 대부분의 임산부님들은 이제 안정된 시기라고 하네요. 그럼 뭐 다행이긴 하겠지만 저희 와이프 입장에서는 입덧이 아직까지도 심하고요. 입덧 약을 아직까지도 복용하고 있습니다. 입덧 약을 먹어서 그나마 좀 같이 뭐라도 먹기도 하지 아니면은 정말 구토 증세를 항상 달고 있기 때문에 탈수가 우려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식사의 양과 질에 정말 유의되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걱정이에요. 그나마 땡땡이가 아주 활발하게 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구나라는 걸 그냥 좀 뭐랄까 간접적으로 좀 느끼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와이프가 좀 잘 먹고 와이프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하루하루 이제 수척해지는 물론 수척해진다는 게 너무 좀 많긴 하지만 좀 걱정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하루 3끼 규칙적으로 먹고요. 간식으로는 과일 또는 감자나 고구마처럼 영양가가 높은 것이 좋다고 합니다. 스낵이나 과자나 케이크처럼 고칼로리의 간식이 담길 때는 미리 양을 정해놓고 먹어 과식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합니다. 녀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땡땡아, 아빠도 잘 부탁해. 21주의 땡땡이 너는 뭐랄까 되게 활발하더라. 너가 여자아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있어줘서 너무나도 고맙고 조금만 엄마 힘들게 하고 그리고 지금은 아빠 엄마랑 놀아주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지금 너가 잡고 있는 탯줄 있지?
그걸로 재밌게 놀고, 그리고 양수 안에서 헤엄도 잘 치고, 응? 무럭무럭 자라죠. 알았지? 항상 엄마 배에다가 항상 이야기 하잖아. 땡땡 항상 사랑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와줘서 너무나도 고마워. 알았지? 완전 사랑하고 오늘도 건강하자.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랑해. 엄마 잘 부탁해. 땡땡아 바이바이 안녕. 네, 이렇게 그 땡땡이에게 영상 편지도 함께 보내봤고요. 영상? 음성 편지 한번 보내봤고요. 여러분의 임신 21주차는 어떨까요? 되게 궁금합니다. 항상 건강하신 임신 기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매번 이야기하지만 남자로서 너무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배만 단순히 부르는 거라 생각했는데 여러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게 아이를 갖는다는 게 정말 와이프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그리고 위대하다고 저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힘내시고 우리 와이프님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일요일 아침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땡파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바이바이.